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 간다. 테슬라 50달러, 애플 80달러 갑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미국 증시 대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천천히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나스닥 지수를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하시고 뭐 테슬라를 모아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제가 설명을 딱 드리면 제가 이제 고점을 땅 찍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는 이 모습에 속지 마셔라라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반드시 페이크다. 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척, 바닥인 척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이렇게 간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때 많이 속거든요. 다시 올라가구나. 아, 전 바닥이구나. 전 바닥이구나. 여기에 많이 속아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이제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300달러 임금부터 계속 100달러 갑니다를 계속 외쳤고 고점 대비 벌써 80% 가까이 하락했어요.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는 여전히 이제 하락세를 계속 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 차이를 살짝만 돌려주시면 이제 이게 왜 하락하는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나스닥 지수에서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로 보면 내가 과연 이 나스닥 종목들을 뭐 테슬라를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가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딱 보시면 지금 장기 우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1년, 2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막 엄청나게 기나긴 시간 동안 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게 다시 이런 기간이 소모돼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잠깐 바닥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5,000포인트를 향해서 장기 우하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뭐 예외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우하향인데 아시아 증시, 한국, 대만, 일본 이 시장은 반드시 우상향을 합니다. 거꾸로 갈 거예요. 이게 역사가 뭐 반복되고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 맞아요. 근데 1인자가 항상 바뀌어요. 1인자가. 1인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은 1인자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1인자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어요. 예전 일들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1인자였던 다음을 여태까지 맹신하고 네이버에 투자를 안 했다면 투자에 망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뭐 버디버디가 있어요. 메신저가. 버디버디가 1인자라고 해서 여기다가 몰빵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얘는 망하고 카카오라는 게 등장하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야후를 즐겼었는데 이게 1인자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몰빵해서 장기 투자하면 얘는 막 망하고 네이버라는 회사가 등장하죠. 이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자 자리에 있는 회사를 쫓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HT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HT를 쫓아봤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자에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1인자가 순위가 계속 밀려나가요. 2021년도 인근에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카카오 김범수예요. 카카오 김범수. 근데 이게 1인자가 어떻게 됐다? 몰락하고 있다. 네이버도 몰락하고 있다. 이런 1인자들을 쫓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1인자를 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테슬라를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대략 400달러 인근에서 100달러 인근까지 한 80% 정도 하락했죠. 1인자를 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전체를 봤을 때 1인자가 누구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가 이제 80달러, 70달러 인근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바닥인 것 같은데 애플이 떨어지겠어? 전 세계 1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1인자는 뭐다? 반드시 몰락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테슬라가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카카오 주식이 대략 20만원 인근에서 5만원 인근까지 떨어졌을 때 1인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플이 1인자 자리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간다? 카카오가 20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내려갈 것이다. 지금 차트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정점에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요 지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를 봤을 때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요.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수로 유입이 되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통장에 얼마가 있으신지를 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마찬가지로 다 돈이 없어요. 그게 뭐냐? 돈이 없으니까 환매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뺀다고요. 전 세계 사정이 대부분 비슷해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죠. 뭐 한국 증시처럼 주식 가격이 워낙 싸면 워낙 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대략 300조 인근이고 애플은 한 2500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인데 애플 너네는 왜 2000조가 넘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빠져나오고 고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가격에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들고 갈 거면 사볼까? 이런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워낙 싸니까. 이게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차이예요. 미국 증시는 여전히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른 종목에 투자하실 생각으로 빨리 체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지점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점들.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맞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기본적인 흐름을 알거든요. 그게 뭐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주식은 이제 영원한 몰락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딱 해요. 그런 주식들이 딱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그랬고 1인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은 그 이후에 매수세가 받쳐주질 못해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예전만큼 그 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 증시 주식들이 워낙 싸다는 인식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치고 장기 우상향할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 증시가. 그래서 올해는 한국 증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품목, 미국 증시는 빨리 도망쳐야 되는 품목으로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항상 이해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진짜 뭐 이런 거는 감당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실 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손실 났다는 것은 요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겠지 기다리면 이게 이제 손실이고, 망했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가 막 이럴 때도 이 꼭지점 이런 데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진짜 실제로 지금 100달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갈 수 있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을 뺏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테슬라의 사람들이 고점에 만약에 다 물려있다. 이 종목을 다시 올려주지 않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에요. 테슬라를 보유한 사람들은 오늘이 제일 비싼 거예요. 애플도 오늘이 제일 비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부동산도 오늘이 제일 비싸고 테슬라, 애플도 오늘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쌀 때 정리하고 다른 걸 살 생각을 해야죠. 빨리 받아들이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만 더 이게 기다리다 보면 이제 예전에도 계속 제가 테슬라를 경고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서 잘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그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길 넘어가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뭐 테슬라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걸 가지고 한국 증시로 와서 돈을 벌고 회복하는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방송했을 때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뭐 한 3, 4억을 잃고 계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 방송을 꾸준히 보면서 이제 손실 본 금액을 다 회수하고도 이제 수익권으로 다 돌아섰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당장 손실 처리한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오면 나중에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지하시고 미국 증시는 지금 도망갈 타이밍이다. 정확하게. 제가 21년도부터 한국 대기업 주식 도망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1년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도망가야 된다. LG화학 도망가야 된다. 지금은 미국 증시를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